네,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금일은 이제 6월의 셋째 주 마지막인 6월 18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이 연준의 이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의 이 전일 하락했던 이 코스피지수가 금일 또 약간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금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째 이 순매도를 좀 보이면서 이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외국인이 금일 또 코스피 시장에서 이 8천억 넘게 이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이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외국인 기관의 이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이 FOMC 이후 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신흥국 중심으로 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또 대형주 중심의 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에서 집중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이 나오면서 금일 코스닥 시장은 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섹터들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북 관련주인데요. 이 언론에 따르면 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이 당 전원 회의에서 이 한반도 정세의 이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처음으로 이 김정은 총비서가 내놓은 이 공식적인 대미 대남 메시지인데요. 한편 또 이 성김 미국 대북 특별대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의 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이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갖고 이 북한과 이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성김 대표의 방한 기간에 또 일본 외무성 이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방한을 해서 한미일 이 3자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이 대북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5G 그리고 또 통신장비 관련 섹터인데요. 이 하나금융투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5월부터 이 노키아가 반등하기 시작을 하였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인 이 DZS가 이 급등을 해서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등 이 최근 해외 5G 장비주의 이 반등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통신사들이 이 5G 투자를 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킨 것으로 이 분석을 했는데요. 반면 이 국내 5G 장비주들의 이 반등폭은 아직 크지 않다고 밝혔고요. 이 동일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점, 또 국내 5G 투자가 이 하반기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조만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이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따른 이 5G 커버리지 확대, 또 10월에 미국의 이 주파수 경매 일정, 또 국내와 미국의 매출 증가 속에 일본과 유럽의 이 수주 본격화 양상 등이 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편 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어제 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 업체의 통신 장비에 대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이 방안 검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화웨이와 ZT 등 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이자 이 중국에 대한 이 강경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의지가 방영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이 5G 관련 종목들도 어제에 이어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금일 우주항공 산업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홍남기 이 부총리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이 혁신성장 이 전략회의를 열고 이 정부 주도로 국방, 통신 등 분야에서 이 초소형 위성을 개발해
이 시장 수요를 형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100기 이상의 이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 구축하겠다고 밝혔고요. 6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기술인 이 위성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위성 주파수를 조기 확보하고 2031년까지 이 통신위성 14기를 개발,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위성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이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이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개발 등 이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 원 내 규모로 지원할 계획인 것을 알려지면서 금일 우주항공 산업 섹터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OLED 관련 섹터들인데요. 이 키움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내년부터 이 두 번째 OLED 전성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성기가 2017년 이 아이폰의 OLED 패널 채택과 함께 이 스마트폰 시장 중심의 이 OLED 산업 성장이 지속되어 온 반면 2022년은 이 OLED 이 스마트폰 침투율 확대와 함께 IT 기기 및 OLED 침투율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OLED 업체들의 기업가치 재평가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이 관련 서플라이 체인의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기아 전기차 이 판매량 급증 소식에 금일 또 일부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상원에서 이 반도체 부분 투자에 25% 세액 공제 혜택 제공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합의로 마련되었고요. 이를 통해 반도체 제조 부분에 이 합리적이고 목표가 분명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이 세액 공제 혜택이 미국의 반도체 이 생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 창출, 국가안보, 인프라, 반도체 공급망에 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 환영 입장을 나타내면서 금일 반도체 관련 주들도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대선 출마 관련된 언급 소식에 금일 또 관련 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특별한 이슈보다는요, 이제부터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죠, 미국에. 그렇기 때문에 24일부터 이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이뤄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25일 날 또 미국의 당뇨 학회 또 그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그러면 다음 주말부터 월요일에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무부 이 대북 특별대표 성김이 내일부터 23일까지 이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또한 토요일 날 CJ ENM의 온라인 한류 축제인 K-콘택트 네 번째 시즌이 내일부터 27일까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요일 날에는 정부가 7월 5일부터 적용할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이 최종 내용을 일요일에 또 공개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것으로 현재 좀 알려져 있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한미 이 북핵 수석대표 협의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이스타항공의 또 최종 인수 예정자 선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삼성 디스플레이 노종 조합이 월요일 부분 파업에 또 돌입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적혀져 있지만 이 스펙 관련주 중에서 이 삼성 머스트 스펙 5, 또 하나 머스트 7호 스펙, 유진 스펙 6호, 또 하이 제 6호 스펙 등이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mRNA 이 직화 백신 개발 이 국책까지 이 주간기간 선정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립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차기 대권 적합도 1위 모멘텀 지속에 이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커피 지분 인수 기대감 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됐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또 2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픈베이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 관련 언급 소식에 금일 2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일신석재, 미북 관계 개선 기대감 등의 오늘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17%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루원 이 5G 테마가 금일 또 상승을 했고요. 이 또 최재형 감사원장 이 관련주로서 금일 15% 넘게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움증권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이 101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이 대규모 흑자 전환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아울러 올해 2분기 매출액은 1087억 원으로 처음으로 분기 10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원재료 물류 등 일부 비용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 전방 수요 증가로 인한 이 수급 타이트 현상 발생으로 이 판가 인상이 원활히 되고 있고요. 또 고수익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아울러 이 동사가 추가적인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전기차, 수소차, 의료용 등 이 고부가 EP 제품 비중을 늘리고 있는 점도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14%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 금일 5G 테마 상승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공정경제 공약 구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솔루션 공급 중소업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3%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엔시스 이 공정경제 구역 구상에 따른 이 시스템 통합 이 테마 관련주로서 금일 12% 넘게 상승을 했고요. 또 대북 관련주인 아시아 종묘도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루베리 NFT 이 공상훈 사회이사 선임 예정 소식 속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2%대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인 정다운도 12%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G ETS 이전부터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이 저평가 분석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또 12% 넘게 급등을 했고요.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전기차 테마 상승 속에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이 소형 모듈 원자료 등 이 원자력 산업 필요성 강조 발언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어프가 이 상반기 이 글로픽 어워드 22관왕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대북 관련주인 아난티도 11%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줌인터넷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공정경제 공약 구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 포탈 시장 독과점 해소 수혜제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누리플랜 이 도시 재생 수혜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자가 진단용 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 등으로부터 잇따라 제품 판매 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벨기에의 경우 이 국내 기업 최초로 이 항원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자가 진단용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또 10%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PI 같은 경우에는 5G 테마 상승 속에 마찬가지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으로서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한일 단조,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이죠. 금일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선테크 2022년 OLED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 등의 금일 OLED 테마 상승 속에 9%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서암기획공업 대북 관련주로서 9%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DB금융스펙 8호, DB금융스펙 9호가 시간에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이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을 2023년에 이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속에 이 시간에서 이 mRNA 즉 메신저 리브핵산 테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또한 장마감 이후에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7%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영국의 익수다 데라피틱스와 항체약물 복합체 플랫폼 기술 이전 확장 계약 체결 및 또 계약 금액 증가에 따른 이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5%대 상승을 했고요. 셀로메드 아이진과 마찬가지로 mRNA 관련 테마로서 시간에서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신전기 장마감 후 이 전기 주주총회 결과 공시 속에 시간에서 또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있는 한 주였었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시면서 상당히 노심초사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과연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이 하반기 이 계획들을 잘 세우시면서 대응을 또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